안녕하세요. 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연금술사 무드셀라입니다. 오늘은 퀴즈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정년을 앞둔 직장인들 대상으로 강의할 일이 좀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직장을 떠나고 나면 뭐가 가장 그리울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대답이 가장 많이 나올까요? 주관식입니다. 아무래도 동료 아닐까요? 동료? 동료는 아니고요. 이거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요즘 회사에서 퇴직하고 나도 동료를 떠올리시는 분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은퇴트 시대에 동료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답은 퇴직하면 가장 아쉬운 것은 월급이라고 답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이제 다달이 받던 월급이 사라지게 되니까 좀 그게 가장 그립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퀴즈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만회할 기회를 한번 드리니까 이번에 꼭 잘 맞춰보십시오. 이번엔 일본 사례입니다. 2019년에 일본 금융청에서 이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노후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은 뭔가? 당신한테 노후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은 뭔가라고 20대부터 50대한테 물었습니다. 1위로 나온 대답은 뭘까요? 이미 힌트를 드렸으니까 또 틀리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건강 아닐까요? 만주는 틀릴 것 같아요. 돈이요, 돈. 돈인가요? 이거 앞에는 땡이고 뒤에는 맞습니다. 건강 중요하죠. 건강 문제 상당히 중요한데 건강보다 20대부터 50대 일본의 직장인들 이 응답하신 분들은 뭘 꼽았냐면 돈을 1순위로 뽑았습니다. 20대 돈, 30대 돈, 40대 돈, 50대 돈 해서 대부분 돈을 1순위로 꼽았고요. 그 다음에 2, 3순위로 뭐 치매나 건강 같은 또는 이제 부모 간병 같은 일들을 이제 뽑았습니다. 근데 60대 넘어가면 살짝 달라지기는 해요. 60대가 되면 이미 돈 문제보다는 건강 상태가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건강, 치매, 자기 간병 문제, 배우자 간병 문제가 이제 주요한 이슈로 조금 떠오르긴 하는데, 여하튼 퇴직을 하기 전에 있는, 은퇴를 하기 전에 있는 20대부터 50대들의 가장 큰 관심사라는 것들이 돈으로 나타난 걸 보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월급에 대한 관심, 은퇴 후에 월급 받는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냐면 은퇴 후에 월급 만들기. 크게 한 5가지 단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텐데, 첫 번째 단계는 소득 지출의 흐름에 따라서 은퇴 후 삶의 구간을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누느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퇴직하고 나서 공적연금을 받을 때까지의 소득 공백 기간이 첫 번째 기간이고요. 물론 이 기간이 없이 바로 공적연금을 받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이 기간을 어느 정도 가져가죠. 두 번째는 뭐냐면 본인하고 배우자가 공적연금을 받으면서 함께 생활하는 기간. 이게 두 번째 기간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고 나면 혼자 살아가는 기간이 있죠. 이 기간에는 지출도 좀 줄어들지만 소득도 같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 3가지 구간을 나눠서 이제 은퇴 후 삶의 이정표를 한번 그려봅니다. 빈 종이를 한번 딱 꺼내셔가지고요, 화살표를 하나 쭉 그시고 나는 언제까지 일할까? 본인 또는 배우자가 나는 언제까지 살까? 배우자는 나 죽고 나면 어느 정도 더 길게 살까? 요걸 한번 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2단계,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라고 하면 노후생활비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될까? 이거 좀 오래되신 분들, 연식되신 분들은 가을동화라는 드라마 기억할 겁니다. 이거 그때 원빈이 나와서 은서한테 은서를 벽으로 탁 밀어붙이면서 한 말이 얼마면 돼?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막 웃으시는 거 보니까 연식이 되신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하시죠. 노후생활비 얼마면 될까?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생활 규모도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정답은 없는데, 보통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런 거 궁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퇴 후 생활비 구간들은 이제 저같이 이제 노후 생활비나 이런 은퇴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은퇴 후 생활비 중심으로 봤을 때 크게 한 3가지 정도 기간을 나눠서 봐요. 퇴직하고 나서 한 10년 정도 기간들을 우리가 활동적인 시기
시기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고고 years라고 해서 이 시간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뭐 그동안 안 했던 여행도 가고 뭐 친구들도 만나고 이러면서 상대적으로 은퇴 이전만큼이나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생활비 규모가 이제 좀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를 재미있게도 회상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여행을 가는 게 아니고 과거에 여행 갔던 사진을 보면서 그때 그랬구나 라고 하는 시기, 과거 좋았던 시기를 회상하면서 지낸 시기, 뭐 자금도 좀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건강 상태도 조금 안 좋아지면서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생겨나는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기가 뭐냐 그러면 회상의 시기가 끝나고 나면 본인 또는 배우자 중에 누군가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간병의 시기가 도래합니다. 이 시기는 다시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생활비가 늘어나기 시작하죠. 전체적으로 보면 은퇴 초기에 생활비가 많이 들다가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 이 U자형 곡선을 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시기랑 그렇지 않고 이제 혼자만 살아가는 시기의 생활비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뭐 이것도 뭐 정확하게 얼마가 더 줄어드느냐 이런 거에 대한 통계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한 부부가 같이 살 때보다 혼자 살 때 한 70% 정도 생활비를 준비하라는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여하튼 뭐 이렇게 이야기는 드리지만 정말 궁금한 거는 남들은 도대체 얼마를 쓰고 있냐라는 것들이 되게 궁금하실 텐데 이제 국민연금연구원에서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자료가 있어요. 가장 최근에 발표한 게 뭐냐 그러면 2017년에 발표한 자료인데 보시면 이제 여기서 뭐 최소 생활비나 적정 생활비 구간들을 나눠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화면에 도표가 나갈 텐데 한번 보시면 2017년 기준으로 부부가 살아가는데 적정한 생활비가 얼마냐라고 하면 243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 살아갈 때는 한 153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라는 이제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 생활비 더 비싸잖아요. 물가도 비싸니까. 부부가 살아가는데 한 284만 원, 개인은 한 177만 원 정도, 그리고 광역시랑 도 부분들도 도표 한번 참조하셔서 이 정도 들어가는구나.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의 개념이라고 보시고요. 정작 중요한 거는 나한테 필요한 게 얼마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생활비를 보려면 이 지출 항목을 뭐 주거비, 식비, 뭐 통신비 이런 걸로 좀 나눠 가지고 항목별로 좀 파악하신 다음에 좀 더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화면상에 이제 도표를 이렇게 하나 또 띄워 드릴 텐데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주거비, 현재 주거비를 얼마 쓰고 있는지 정도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제가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강의할 때마다 물어보면 제일 많이 나온 답변이 아파트 평당 10,000원꼴로 답변이 많이 나옵니다. 한 25평에 사시면 한 달에 한 25만 원, 아파트 관리비랑 수도 관리비 다 하면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는 답변들을 가장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려할 사항은 현재 생활비는 그렇고 노후 생활비를 고려할 때 고려할 사항은 내가 주거 규모를 줄일 생각이 있느냐,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좀 이사를 갈 생각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같이 감안해서 노후에 들어갈 주거비 항목들을 한번 써보시는 거죠. 식비 이거는 또 보면 잘 감이 없으세요. 얼마 들어가는지. 왜냐면 외식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 들어가는지 잘 모르는데 일단 퇴직하고 나면 이제 가족 구성원의 변화가 있잖아요. 뭐 자녀들이 독립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식을 하는 횟수도 직장 다닐 때 대부분 외식을 많이 하는데 또 퇴직하시고 나면 집에서 해먹는 횟수도 많이 늘어나거든요. 이런 식생활 습관의 변화 같은 것들도 좀 같이 고려하셔가지고 이제 써보시는데 이것도 제가 여쭤봤더니 이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아침에 퇴직하고 나면 늦게 일어나고 저녁에 일찍 자면 하루 2끼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2끼를 먹더라도 나가서 사 먹으면 요새 하루에 뭐 7,000원, 8,000원 들어가니까 평균 7,500원 잡고 2끼면 15,000원, 배우자도 같이 먹어야 되니까 3만원, 계산해보면 일주일이면 21만원, 한 달이면 한 84만원? 뭐 이 정도 나와요. 또 식료품 쇼핑 나가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식료품 쇼핑 가가지고 뭐뭐 마트 가가지고 막 쓸어 담기 시작하십니다. 그럼 나오다가 커터 딱 세워놓고 계산 딱 해보시면 대충 나오는 금액이 있죠. 그 금액이 한 주치
생료품비로 보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와이프 따라 나가 보면 한 15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 한 15만 원이 기본이고 거기다 고기 좀 얹고 뭐 다른 거 얹으면 한 20만 원, 25만 원은 좋게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한 달에 4번 가면은 8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정도 식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목별로 이제 꼼꼼하게 자기 거가 들어가는 비용들을 체크하셔서 좀 넣으시면 되는데,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이제 문화통신비. 통신비가 유일하게 은퇴 후에 더 늘어나는 경향들을 보입니다. 이게 가구의 문제도 있지만 이제 통신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퇴직하고 스마트폰 안 쓰실 분은 없으실 거고, 뭐 본인만 쓰고 배우자는 못 쓰게 하시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것도 있죠. 집에서 뭐 넷플릭스도 봐야 되고 뭐 영화도 다운받아서 봐야 되고 하면 이게 통신비나 문화 컨텐츠 비용들 같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 같은 거는 좀 고려해야 되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교육비는 줄어들겠죠. 자녀 교육비는 줄어들지만 자기 개발비는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셔가지고 자기 것들을 항목별로 한 번씩 써보시고 나서 합계를 한번 내보시면 실제 내가 들어가는데 필요한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내가 이제 필요한 최저 생활비 규모가 정해지면 그걸 충당할 만큼 소득이 있느냐 라는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는 기간 또는 뭐 본인 혼자 받을 수도 있는 그 기간에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파악하려면 어디 가서 보시면 되냐 그러면, 통합연금 포탈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받는 대한민국에 자기가 가입하고 있는 모든 연금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본인이 몇 살부터 얼마 정도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요. 본인 거랑 배우자 거 합쳐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어느 정도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고 퇴직연금, 연금저축, 연금보험 같은 것들 여기서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뭐 국민연금 가입하신 분은 이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가셔도 똑같은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 한번 좀 보셔가지고 내 노후 자산, 노후의 연금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상담한 부부 사례를 들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 부부나 같이 상담을 했는데, 한 달에 생활비 어느 정도 들어갈 거냐라고 해서 제가 표를 주고 한번 써보게 했더니,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한 달에 적어도 한 35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통합연금 포털 사이트에 같이 들어가서 국민연금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봤더니, 남편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 다니고 계신데 60세까지 보험료를 꾸준히 납입하시면 65세부터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요건 이제 현재 가치로 한 15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350만 원이 필요한데 150만 원을 충당하더라도 200만 원 정도가 모자라잖아요. 은퇴 후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모르는 기간 동안 이만한 돈을 계속 마련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럼 추가적으로 이제 동원할 수 있는 자원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아내는 어떤가, 아내도 공적연금 같은 거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봤더니, 아내분께서는 이제 결혼하고 첫째 아이 출산하고 나서 직장을 그만두셔서 국민연금을 현재는 가입한 상태는 아니세요. 그래서 과거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얼마나 되는지 살펴봤더니 한 3년 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 받으려면 10년 이상은 내셔야지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할까라고 이제 의논을 한 결과, 그분하고 이제 국민연금에 일단 임의 가입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3년 있고요. 국민연금을 앞으로 7년 정도 더 내면 10년이 넘어가니까 이제 노령연금을 받으실 자격이 생기세요. 그런 다음에 임의 가입을 하고 나면 예전에 직장 다니면서 냈던 기간 이후에 비어 있잖아요. 임의 가입할 때까지. 그 비어 있는 기간도 이제 여유가 되면 추후 납부하는 방법을
동원을 해보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내분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아내분이 이런 식으로 추후 납부도 하고 임의 가입도 하게 되면 65세부터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계산들이 나오더라고요. 관련된 내용은 이제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충분하게 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한번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한 150만 원 정도 소득이 있고요. 아내분의 공적연금으로 또 50만 원을 더하면 한 200만 원 정도 소득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한 150만 원이 비어 있습니다. 은퇴 후 3, 40년 되는 기간 동안 이거 150만 원 만드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동원할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인데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녀가 독립하고 나면 뭐 독립하는 당시에 뭐 결혼 비용도 좀 대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주택 규모를 일부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뭐 또 자녀 독립한 다음에 큰 집에 살 필요도 없으니까 주택 규모를 조금 줄이고 남아 있는 집으로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주택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어느 정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가보면 연금액 예상 조회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한번 조회를 해보면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으로 이제 국민연금 수급 시기에 맞춰가지고 주택연금을 신청한다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체 자기 거 150만 원, 배우자 거 50만 원 공적연금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연금을 한 100만 원 더하면 계산이 빨리 나오나요? 한 300만 원 정도가 되죠. 필요한 금액은 한 350만 원 정도니까 이제 50만 원 정도가 부족하죠. 요 정도면 이제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처음에 한 350만 원을 만들자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당황스러울 텐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먼저 점검을 하고 부족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그거를 만들어내는 전략을 쓰는 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화가분들을 만나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주전자를 한번 정물화가한테 그려보라 그러면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 방법은 진짜 주전자를 먼저 그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배경을 그리는 사람이 있는데 반대로 배경을 먼저 다 그리고 탁 비워놓는 거예요. 여기 주전자 들어갈 자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후 설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필요한 게 뭐야 이렇게 찾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거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야 라고 해서 먼저 다 파악한 다음에 비어있는 부분들을 메꿔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자기의 은퇴 후 주된 소득 기간에 부족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라는 부분들을 이제 파악하는 게 세 번째 단계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퇴직하고 나서 공적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소득 공백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보통 뭐 55세가 될지 60세가 될지 퇴직하고 나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받을 때까지 일부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데 이 기간 어떻게 메꿀까?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동원할 수도 있고요. 뭐 연금저축이라고 해서 세액공제 받았던 상품도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으니까 동원할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주택연금도 당겨서 받으면 부부 중 연장자가 55세 넘어가면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국민연금을 당겨서 수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장 5년간 당겨서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연금액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이거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전에 제가 요 내용을 가지고 에피소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다. 소득 공백에 어떻게 대비할 건가 관련된 에피소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연결하셔가지고 참고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번에 이제 퇴직하고 소득 공백 기간도 됐고요. 부부가 연금 수령하는 기간도 됐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은 뭐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고 났을 때 남은 배우자는 뭘 가지고 살아갈 거냐? 뭐 부부가 한날 한시에 죽기로 다짐하더라도 이거 교통사고 외에는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죽었을 때 배우자는 뭘 가지고 살아갈 건지, 배우자가 먼저 죽었을 때 나는 얼마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다음번 에피소드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은퇴 후 평생 월급 만들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뭐 노후 생활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중에
불안은 영혼을 잠시 간다는 영화를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거든요. 약간 바꿔서 불안은 노후를 잠시 갑니다. 불안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점검해 보시는 작업들로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제가 오늘 강의 말씀드린 거 만족하신다면 하트 콕 눌러주시고요. 행운빨TV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구독 신청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